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했던 분수의 곱셈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봅시다.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나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진분수의 분자 부분과 자연수 부분을 이렇게 곱해서 답을 쓰면 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자연수와 그리고 진분수의 분자 부분을 곱해서 이렇게 답을 쓰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방금 전에 했던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분모끼리 곱해서 분모 자리에 써주고 분자는 1 곱하기 2를 해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1만 써주면 된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분모끼리 곱하여 분모 자리에 써주고 분자끼리 곱하여 분자 자리에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자연수와 분수의 곱셈도 있고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도 있고 분수와 분수의 곱셈도 있고 이걸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간편하게 공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분수 곱하기 자연수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수 곱하기 분수 문제로 바꾸어서 해결하면 훨씬 쉽고 익숙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자연수 세모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분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바로 1분의 세모 형태로 분수처럼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곱하기 분수 문제로 바뀌게 된 거죠. 분모끼리 곱해서 계산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연수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떤 형태로 바꾸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온다고요? 1분의 자연수, 1분의 세모와 같이 분수의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대분수가 나왔을 때는 그럼 바로 어떻게 바꿔주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가분수 형태로 바꿔주면 분수 곱하기 분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분수 곱하기 분수 형태로 모두 바꾼 뒤에는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3가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공통점은 모두 분수 곱하기 분수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할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4 곱하기 7분의 3, 즉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문제가 있네요. 4를 어떤 형태로 바꿔보자고요? 1분의 4인 분수 형태로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4를 1분의 4로 바꿔서 다시 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1 곱하기 7,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4 곱하기 3을 써주면 되겠군요. 1 곱하기 7은 얼마인가요? 7. 그리고 4 곱하기 3은 12가 되는 거예요. 약분은 되지 않네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안 되겠죠? 답이 가분수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대분수로 다시 고쳐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7분의 12를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7분의 5라고 답을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9분의 5 곱하기 8이에요. 이번에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문제의 형태네요. 9분의 5는 그대로 써줬고요. 8을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고요? 분수 형태인 1분의 8이라고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끼리 곱해서 9 곱하기 1이라고 써주고 분자인 5와 8을 이렇게 곱해서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9 곱하기 1은 9이고 5 곱하기 8은 40이므로 9분의 40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가분수이기 때문에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 줘야겠죠. 40 안에는 9가 몇 번 들어있나요? 4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9, 4, 36이기 때문에 그래도 4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4와 9분의 4라고 이렇게 대분수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문제예요. 대분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편하다고 했었죠. 2와 3분의 1이라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면 3분의 7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과 5분의 2라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면 5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분모끼리 곱해서 쓰고 분자끼리 곱해서 써주면 되는 것이죠. 분모인 3과 5를 곱해주고 분자인 7과 7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3 곱하기 5는 15가 되는 거죠. 그리고 7 곱하기 7은 7, 7에 49가 되는 거예요. 49 안에는 15가 몇 번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3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9에서 45를 빼주면 4가 남기 때문에 남은 숫자를 이렇게 분자 자리에 써주면 이 문제의 답이 3과 15분의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수나 대분수가 분수의 곱셈 문제에 나왔을 때 이것을 모두 가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분수 형태로 바꾼 뒤에는 이제 분수 곱하기 분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쓰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답을 쓰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재 50쪽의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3과 5분의 2 곱하기 1과 7분의 3이라는 대분수끼리의 곱셈 문제군요. 자, 대분수는 무엇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편리하다고 했었죠? 가분수로 고치면 편하다고 했죠. 그럼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봅시다. 3과 5분의 2를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17이 되는 거죠. 그리고 1과 7분의 3을 가분수로 고치면 7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식으로 정리해서 써보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야 하므로 5 곱하기 7을 분모 자리에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야 하므로 17 곱하기 10을 분자 자리에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표시를 봤더니 약분을 했어요. 여기 분모와 분자를 똑같은 수인 5로 나누어서 약분을 했군요. 그것을 우리는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분모는 1 곱하기 7이므로 7이라고 써주고 분자는 17 곱하기 2이므로 34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34 안에는 7이 몇 번이 들어있나요? 4번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자연수 부분에 4라고 써주고 분모는 7, 나머지는 분자 자리에 6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묻고 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6과 2분의 1cm고요. 세로의 길이는 7과 13분의 2cm가 되겠네요. 대분수끼리의 곱셈이므로 어떻게 고쳐줄까요? 가분수로 고쳐주면 되겠죠. 6과 2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13이 되는 거고요. 17과 13분의 2를 가분수로 고쳐주면 우선 13에 7을 곱하면 얼마죠? 91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 2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자는 93이 되는 거네요. 자, 이제 분수 곱하기 분수의 형태로 바뀌었으므로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약분이 가능해요. 분자 분모를 똑같이 13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식을 정리해 보면 2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9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즉 2분의 93이라는 가분수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가분수로 나올 때는 다시 대분수로 고쳐줘야 한다고 했었죠. 93 안에는 2가 46, 46번 들어있으므로 이것을 대분수로 고쳐주면 46과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답을 쓸 때는 단위까지 같이 써줘야겠죠. 그러므로 46과 2분의 1
제곱센티미터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주은이네 반 학생의 8분의 5가 여학생이라고 했어요. 그 여학생들 중에 4분의 1이 체육을 좋아한다고 했네요. 그리고 체육을 좋아하는 그 학생들 중에 다시 5분의 2가 피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주은이네 반 학생 중 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얼만큼인지 묻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 중에서 체육을 좋아하고 그 중에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얼만큼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여학생이 전체의 8분의 5라고 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체육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에 다시 5분의 2가 피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세 분수의 곱셈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마찬가지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약분이 되는 것이 있네요. 5와 5를 똑같이 5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와 8도 2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2는 1이 되는 거고 8은 4가 되는 거예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4 곱하기 4 곱하기 1 분모 자리에 이렇게 써줬고요. 분자는 다 1만 남았네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계산해주면 결국은 16분의 1 여학생이 전체의 16분의 1만큼이 피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만점왕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교재 53쪽의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지원이네 마을 사람 전체의 5분의 7은 여자이고 그 중에 3분의 1은 학생입니다. 즉 여자이면서 학생, 즉 여학생은 15분의 7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그 여학생의 14분의 5는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 여학생은 지원이네 마을 사람 전체의 몇 분의 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학생이 15분의 7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구할 수 있는 값이었는데 그 중에 초등학생은 그것의 14분의 5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풀이 과정을 쓰면서 답을 구해봅시다. 전체 사람의 15분의 7은 여자이고 그 중에 3분의 1은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여학생은 15분의 7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초등학생이 14분의 5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14분의 5를 곱하게 되면 여학생인 초등학생이 전체의 얼만큼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봤더니 약분이 가능하네요. 7과 14를 각각 7로 나누어 주게 되면 1이 되고 14는 2가 되네요. 그리고 5와 15도 나눠줄 수 있겠죠. 똑같이 5로 나누어 주면 5, 1은 5, 15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끼리 곱해서 계산해 주면 3 곱하기 3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8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즉 전체의 18분의 1만큼이 초등학생인 여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문제 꼼꼼히 읽고 계산 그리고 풀이 과정까지 꼼꼼하게 써보는 연습 꼭 해보세요.